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떡상의 시작 스페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제가 목청이 터져라 얘기해도 하실 분들은 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십니다. 그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건 비트코인, 여러분들 옛날에 제레미 씨가 하라고 할 때 하신 분들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영상을 보지도 않았을 거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을 시절입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제 조금씩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 모릅니다. 그럴 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20%가 넘게 상승을 한 IOU 가격, 이거에 따른 상당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영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남은 위믹스 빗썸으로 송금을 했는데요. 송금 가능한 위믹스만 언스테이킹하고 싹싹 긁어가지고 빗썸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 개가량을 송금했는데 100만 개가량 남아있는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NFT 락업이 돼서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거만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저스틴 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발전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그 미래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69,000달러 가격 수준으로 오래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 저격을 당해서 뭔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공식적으로 독일의 보유량을 능가하게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독일 최종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 드디어 빵개가 됐습니다.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독일 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을 싹 다 처분을 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독일도 어느 정도 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본격적인 파이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먼저 다우월드님의 이 내용 참 보면은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달이 넘도록 지갑 생성 버그를 수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푸켓 수도꼭지에서 테스트 파일을 요청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죠. 100테스트 파이가 파이 테스트넷 충전소로부터 부여가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테스트 파일 자체가 요청이 좀 안 되고 새 지갑이 생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째 안 되고 있는데 이 오류를 수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연일 계속해서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는 신규 사용자의 문제입니다. 아직 지갑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개척자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이 된다. 물론 가끔 지갑 생성에 성공하는 신규 유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바케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견을 또 보면 이전에 지갑을 생성하지 않았다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후에 분실한 경우 당분간 재구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문제입니다. 핵심팀에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버그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오랫동안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분 뒤에 커멘트가 달렸는데, 게다가 앞서 채팅방 관리자는 계정 지갑이 3회 이상 생성이 되면 매핑이 되지 않으며 해당 계정은 기본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앞서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긴 했었죠. 자,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38.9만 팔로,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파이 네트워크가 338, 339 왔다 갔다 하다 약간씩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더리움의 차이하고 쉽게 격차를 이렇게 좁히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만 팔로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신규 파이체인몰 원래 업데이트 알림해가지고 뜨는데 파이체인몰 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백날 뭐 업데이트가 되면 뭐합니까? 저한테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쵸? 이거 업데이트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내용 보면은 다월드님이 또 올려준 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현재 KYC 자격이 있는 파이오니어의 유예 기간은 2024년 7월 1일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첫 번째 KYC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24년 12월 31일 이전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KYC 신청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마감일을 놓치면 이전에 채굴한 파일을 잃게 됩니다. 유예 기간 중
이렇게 하나를 놓친 개척자는 파이가 처음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에 지난 6개월 동안 채굴한 파이만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저께 공지에도 나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KYC 인증이 떴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파이 내가 KYC 인증을 했는데 지금 임시 승인 상태다. 임승 상태는 어떡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데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봐주셔야 할 거는 기다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또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KYC 프로세스에 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 코어팀의 사정으로 뭔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대 있죠. 시간대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안 움직여요. 멈춘다. 스탑돼 있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KYC 인증을 해야 되는 차례가 왔어요. 그러나 아니면은 뭔가 신분증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운트다운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카운트다운. 이거 수시로 그러니까 KYC 인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들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제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공개, 메인넷에서 유통되는 파이가 더 적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파이오니어의 상당 부분이 시스템 자체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며 오류를 범하는 개척자는 파이를 잃게 된다고 해서, 이 내용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6개월 이내에 KYC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은 파이가 날아가요. 그쵸? 그 6개월치에 대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내용 보죠. 자, 파이 월렛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는데, 체인지에서 캐릭터 파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이라는 로고가 안 뜨고 이게 영어로 뜨거든요. 근데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변화가 됐다는 건지. 근데 변화가 됐으면 변화가 될 수 있게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파이라고 여긴 뜬다 이거예요. 근데 전 둘 다 영어 파이가 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는 지갑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 9,999가 아니라 9.999개가 맞나요? 9.999개? 이거 헷갈리게 좀 적어놨는데 9.999개가 맞아요. 9,999가 아니네. 야, 깜짝 놀라게 만들었네. 그쵸?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파이2데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개방형 네트워크용 파이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6개월의 유예기간이 7월 1일에 시작이 되었다. 개척자는 유예기간에 정의된 특정 기간 내에 KYC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해야 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포함된다 해서 유예기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알려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공지였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제가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이 떡상의 시작, 스페인의 움직임, 떡상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IOU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지금 57,000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태다. 약간의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작용을 합니다. 물론 IOU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작용하고 하지 않지만, 지금 보면은 순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스페인은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띄워주세요. 자, 실제로 저건 실제입니다. 스페인 빵집에서도 이제는 파이 결제가 가능한데, 우리가 뭔가 다른 해외에 대해서는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런 움직임이 있다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도 뭔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저 스페인 빵집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나중에 스페인이 갈 일이 있으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해보는 이런 방식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왔으면. 자, 대구 범어동, 만천동 뭐 아파트 파이로 매수를 원한다. 1파이당 10만원 책정해서 근저당 없는 깨끗한 걸로 원추라고 돼 있어요.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게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되면 정말 대박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다음 내용 보면 초중딩 미성년자 여건만 있으면 통과라고 한번 누구입니까? 5년 동안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며 공폰에다가 몰래 깔고 노드까지 돌린 사람은 뭡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터져 심장마비 걸려서 비명 행사할 말인가요? 이러니 맨날 스캠 소리 듣는 겁니다. 파이코 팀인지 니콜인지 어떤 놈인지 여인인지 앞에 있다면 귀싸대기로 후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는데 일단 초중딩 미성년자 여건만 있으면 통과라고 한 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고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지가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개월에 걸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6개월에 걸칠 이유가 없고, 다만 그 6개월 안에 뭔가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조치, 미성년자잖아요? 이 미성년자분들은 나중에 뭔가 알림이 또 따로 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공지로만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뭔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코어팀에서 쭉 해왔던 이력, 그런 공지들을 읽어하면은 미성년자분들은 반드시 구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나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가 6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의 방향이나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보면은 이건 또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0.431 이렇게 달러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은 훅 간다고 분명히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롭 스텝에도 뭔가 파이 네트워크가 올라왔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드롭 스텝은 그 코인 마켓캡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뒤에 나오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참 글을 잘 읽어놨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가짜에 강합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강조했듯이 스크립트 마이닝과 가짜 계정은 메인넷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이 우리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고 실제로 파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메인넷을 위해서는 코어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검증도 하고 채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바빠서 검증 한 건을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이제 오늘 말 나온 만큼 이 영상 끝나자마자 제가 검증 한두 건이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KYC에 또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파이코인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최고로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